자, 이번에는 정적분. 정적분. 근데 부정적분을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에 배우는 이제 정적분은 정해진 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적분.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정적분으로 나타냈을 때는 인테그랄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면, 그래서 이제 정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름이 부정적분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정해놓는 거야. 뭘 정해놓는 거냐면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여기 구간 얘기 나오고 이렇게 표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될 텐데, 사실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 좀 빠져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이걸 먼저 설명을 했거든, 예전엔. 구분구적법.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게 시키는 거야. 우리는 알고 있는 도형은 다각형이나 원 이런 걸 알잖아. 이렇게 뭐 꾸불꾸불한 거에 대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발상을 할 거냐면은 얘를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 일정한 정사각형이 여러 개 조각이 나오게끔 자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만큼의 이 정사각형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알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런 거 이제 꽉 채워져 있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요렇게 이제 삐져나온 부분들, 이게 부족하죠, 이런 거. 지금 봐봐.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 이 한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 뭐 하냐면 더 쪼개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 오차가 거의 미세하게 차이가 안 날 때까지 쪼개는 거야. 그 몇 번 쪼개라는 얘기야, 결국에. 무한번 쪼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세분화를 시켜서 이 도형의 넓이의 근사값을 찾는 건데, 그 근사값을 이제 극한을 이용해 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이렇게 추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구분구적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구분구적법에 대한 개념을 이건 뭐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함수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fx가 있어야 돼요. y는 fx. 요 fx를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구간을 딱 나눠 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의, 사실은 여기 이제 넓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 넓이를 이제 구할 수가 없잖아, 이 구부러진 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똑같이 쪼개 n등분으로 쪼개는 거야. 그럼 얘가 흡사 약간 뭐랑 비슷해,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이랑 비슷하게 쪼갤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딱 들어맞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 오차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n등분 하는 거를 무한등분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놓고 싹 더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보면 여기서 B에서 A만큼을 정확히 n등분을 한 게 가로가 될 거야. 하나의 가로. 그지? 가로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 n등분한 거 지점에서의 함수의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함수의 값이 돼. 이렇게 k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한 다음에 이 곱해진 것들을 싹 다 더하는 거야. 그지? 그런 다음에 n등분한 거를 횟수를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버리면 그때 생기는 게 바로 여기의 넓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중간 과정은 사실 우리가 시그마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시그마와 극한의 개념이 섞인 급수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시그마 개념은 수열에서 다루지만 수1에서 급수는 미적분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못하면 여기 설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그냥 안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 함수 있죠, fx dx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된 사실만 알려주고 요거에 맞춰서 계산해라.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요 정도는 좀 알아주면 좋아요. 뭐냐면 이게 지금 이 표현이 요거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넓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넓이라고 딱 정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그 세분화시킨 걸 더하기로 했거든? 근데 가로랑 세로가 fx 함수의 값이니까 양수지. 그러니까 양수 짝대기들을 더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함수가 x축보다 이렇게 아래에 좀 그려져 있었어. 그럼 여기서 a에서 b까지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이제 짝대기들 더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근데 그 짝대기들의 값들이 다 뭐야, 얘는? 음수가 돼버리지? 그럼 음수들을 다 모으면은 합이 뭐가 돼?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함수 자체가 이제 0보다 작게 되면은 사실 요 부분에 대한 값을 구했을 때 이건 넓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든. 뒤에서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넓이는 아니고 그냥 주어진 구간 안에서의 함수 값들의 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이 표현된 이 기호에 대한 계산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정해주지 않았을 때의 계산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적분법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인테그랄 구간을 안 적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근데 이제 구간을 적게 되면 대문자 fx를 하는데 a에서 b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소문자 f가 대문자 f로 표현됐다는 건 여기서 이제 적분법의 계산을 하란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적분법의 계산에서 이제는 적분상수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b를 넣은 값에서 a를 넣은 값을 빼면 어차피 적분상수끼리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수가 돼버려. 소거되는 거죠, 소거. 그래서 요 계산은 우리가 대문자 fb 마이너스 대문자 fa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러 갑시다. 정적분 자, 여기 뭐 계산해봐라. 그러면 4x 0에서 3까지를 하라는 거야. 정적분이죠. 그럼 4x 적분하면 2x 제곱 해서 0에서 3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x에다 3 넣는 거잖아. 3 넣어. 9, 2, 9, 18 빼기 0 넣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정적분의 계산은 이렇게 하면 해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는 겁니다. 4번 또 해볼까? 적분을 하면 2x 세제곱에서 1에서 3까지잖아. 그럼 3을 넣었을 때 값이 얼마냐? 27, 54 빼기 1을 넣은 값 2, 52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적분이라는 것 자체도 얼른 와. 적분법의 계산에 의해서 표현이 될 거고 이 정적분에 대한 이제 계산에서 우리가 이런 거는 조금 성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여기야 정적분의 계산 해가지고 첫 번째 적분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적분의 구간. 구간이 이렇게 같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 우리 피적분함수라고 부르죠. 이 피적분함수를 이제 합쳐가지고 안쪽에다 넣어서 같이 쓸 수가 있다. 혹은 이제 넣어진 거를 이제 적분 구간에 맞춰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쪼개서 쓸 수도 있다. 그거 같이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유연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적분의 구간을 알려준 거죠. 근데 선생님 이제 넓이라고 얘기는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넓이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y는 fx가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랑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b에서 c까지를 적분한 거랑을 더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랑 여기랑 b에서 c까지 적분한 여기랑 더해라 라고 하면 결국엔 어디서 어디까지야? a에서 c까지 적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수직선 상에서 연결 짓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함수가 이제 뭐 구간의 그 범위에 따라 함수가 달라. 그러면 다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그 구간에 맞는 함수를 골라서 적분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기로 했어. 근데 함수가 c를 기준으로 다른 함수야. 근데 이 c가 a, b 사이에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a에서 b까지를 적분하기로 했는데 요 c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c에서 b는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 함수가. 그러면 우리가 a에서 c까지는 요 부분을 구하고 c에서 b까지는 요 부분을 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a에서 c까지는 요 a 범위, a에서 c보다 작은 범위는 hx 함수를 넣고 c보다 큰 범위는 gx 함수를 넣어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산 문제 한번 바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 피적분 함수 요거 이제 적분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했던 계산법 있잖아. 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것도 적분하고,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빼기 1 넣어. 8 더하기 3, 4, 12 마이너스 4 이렇게. 항상 괄호를 쳐서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렇게 계산 많으니까. 이거는 4. 얘는 뭐야? 20, 16. 12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다양하게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10번 봐볼까?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적분의 구간을 봤더니 1에서 1까지래. 그러면 봐봐. 1에서 1까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정적분, 적분법 해가지고 구간에 맞춰서 1에서 1까지 넣는 거잖아. 그럼 1에서 1까지 넣으면은 대문자 F1에서 대문자 F1을 빼니까 뭐 나와? 0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분 구간이 똑같은 수다. 그럼 뭐야?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죠? 이제 구간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 13번 봐봐요. 적분의 구간이 일치하죠? 그러면 우리가 요 안에 있는 함수들은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한 번에 안에다가 적어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인테그랄 0에 3까지 3x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2의 제곱 dx 이렇게 구해도 된다. 따로따로 하면 할 필요 없고 이런 적분법의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9번) 봐볼게요. 자, 19번의 설명을 하려면 개념에서 성질 하나를 조금 더 볼 건데 이건 좀 적어주세요.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는 요 계산을 우리가 대문자 fx에 a에서 b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거는 즉
대문자 FB에서 대문자 FA로 바꿔 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정적분 딱 보는 순간 적분법으로 함수 다시 적고 A에서 B까지니까 요렇게 계산을 완료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얘가 좀 수식을 좀 변형을 해볼게.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FA를 먼저 땡겨가지고 이렇게 써버리면, 그죠? 순서를 바꿔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fx의 적분에서 b에서 a까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 계산을 하는 건 사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랑 같은 거라고. 근데 이렇게 계산하라는 건 사실 뭐야?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dx를 b에서 a까지 적분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여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관찰을 잘 해봐. 적분의 구간이 바뀌었죠. 위아래가 바뀌었잖아.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걸 우리가 적분의 시작, 적분의 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작과 끝이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대신 앞에 뭐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의 구간의 순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걸 바꾸려면은 마이너스를 밖에다 내든 밖에다 내도 돼. 밖에다 내도 되고, 아니면 요 마이너스가 요 피적분 함수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적분의 구간을 바꾸려면 뭘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연산으로 와봐. 계산을 하고 싶어. 근데 적분의 구간이 안 맞아. 뭐가 안 맞냐면 순서가 안 맞는다고. 그 순서를 맞추려면은 보통은 시작하는 게 좀 작은 수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래서 얘를 순서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에서 2로 바꾸면 뭘 붙인다고? 마이너스를 붙인다. 요 안쪽에 있는 함수에 마이너스 싹 다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적분 구간이 같아졌고, 같아진 적분 구간에 함수끼리를 더해서 한 번에 몰아가지고 써도 되는 거잖아. x제곱 더하기 1. 그러면 4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1에 적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dx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에서 2까지 적분을 한다. 그럼 16 더하기 8 빼기 2 하고 마이너스 괄호하고 마이너스 들어가거든요. 1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날릴 거 날려주고, 그럼 22에서 빼기 1이니까 21. 이렇게 적분 구간에 맞춰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거 봐봐. 자, 이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함수인 p 적분 함수가 똑같죠? 근데 적분의 구간이 달라요. 근데 보니까 이거 수직선으로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1에서 4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연결해서 한번 쓰면 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건, 이거 무조건 연결할 수 있다고 무조건 연결하면 안 돼. 전제가 있잖아. 여기 피적분 함수가 뭐 해야 돼? 같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데 막 연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을 하면 됩니다. 25번. 자, 봐봐. 여기 25번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인테그랄 fx dx와 인테그랄 fy dy는 부정적분에서는 달랐어요. 왜냐면 얘는 x에 관한 표현으로 되고 얘는 y에 관한 표현이 있는데, x에 관한 문자랑 y 문자가 같다라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정적분으로 바뀌면, 정적분에서는 어차피 x라는 변수에다가 뭘 넣어? a, b를 넣고
y라는 변수에다가 a, b를 넣어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변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쳐가는 과정일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x랑 y의 변수가 달라도 정적분의 계산의 결과는 어때?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면 여기 x고 여긴 y지만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이거를 우리가 다 x로 바꿔서 써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근데 지금 적분을 하려고 봤더니 뭔가 애매하게 될 듯 말 듯 하죠.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줘? 안으로 들어가? 잘 생각해야 돼. 이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계산상 할 때고 이 마이너스가 이 적분의 구간에 영향을 주면 구간이 어떻게 돼? 바뀌는 거지. 마이너스 1까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dx 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 적분의 구간에 영향을 주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 1, 3으로 되는 거라고. 알겠죠? 우리가 앞에서는 구간을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뺐잖아.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밖으로 빠져있는 걸 구간에 집어넣으면은 바뀐다고. 그리고 여기 문자를 y로 굳이 안 가져가도 된다는 거지. 똑같이 x로 가져가 버려. 그러면은 구간이 피적분함수 똑같죠? 그리고 구간을 확인할 연결할 수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적분을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고요. (28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수 같고 요 마이너스가 요 안쪽으로 이제 넣어주면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하고 2를 순서 바꾸면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어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구간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피적분함수가 같을 때 구간끼리에 대한 관계를 알면 조금 우리가 좀 유용하게 좀 편하게 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간끼리 그러니까 피적분함수가 다 같잖아. 그럼 구간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아라는 얘기인 거야. 봐봐. 1에서 3까지에서 1에서 6까지를 빼고 3에서 6까지를 더하라고 하면 1에서 3까지에서 3에서 6까지를 더한 뒤 그지?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야 지금? 1에서 6까지가 되는 거지. 1에서 6까지에서 1에서 6까지를 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간끼리에 대한 관계를 먼저 살펴본 뒤에 계산을 완료하시면은 훨씬 편합니다. 정적분부터는 물론 부정적분부터 그랬지만 계산이 많아요. 그 많은 계산을 하나씩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기 마냥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34번 함수 자체가 이제 범위에 따라 다른 함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적분의 구간에서도 나누어 줘야 된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골라서 적어주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위쪽에 있는 함수를 골라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구간이 나누어져 있을 때의 적분법 계산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고 범위를 나눠야 하고 40번 도함수예요. 도함수. 그럼 이 도함수에 대한 이거 f(e-f-2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딱 들어가는 생각이 그럼 f'x를 알려줬으니까 이거를 fx로 식을 만들어서 막 이게 해야 된다. f'x가
x가 0보다 작으면 2구,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니까 요걸 또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자, 이 표현에 대한 계산이 지금 뭐냐면,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적분한 식인 거야. 요거를 눈치채야 돼. 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이제 기출 이렇게 많이 풀어보면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적분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놓치게 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져. 이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 봐봐. 요거에 f 프라임 x의 한 부정적분이 fx잖아. 그 fx에다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에서 2를 넣는다는 얘기인 거고. 이 계산을 하면 f2에서 빼기 f 마이너스 1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이거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야. 요거. 그럼 이제 그래프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죠. 사실은 넓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여기 주어진 구간의 함수는 다 뭐야? 양수일 테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단순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이런 것도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를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야. 여기인데 이거 넓이로 답을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얘는 지금 함수 값들이 다 뭐예요? 음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넓이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43번) 요런 거는, 자, 이거는 지금 여기 fx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식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그냥. 왜냐면 앞에 거는 좀 달라, 유형이. xfx를 적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fx를 갖춰주고, fx는 여기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여기 4니까 2네요, 2. 그지? 그리고 y절편이 4니까 2x 더하기 4.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4.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돼? xfx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xfx는 각각의 범위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x를 곱해야지. 그래서 2x 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4x.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는 위에 거, 그리고 0에서 3까지는 아래 거 함수를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계산해보자 이거는. 자, 49번 절대값이죠. 0하고 1을 기준으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잖아. 그럼 원래 애초에 양의 부분은 그냥 똑같은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음의 부분에다가 뭘 붙여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이제 절대값 x의 x-1이라는 요 함수는 x가 0보다 작으면 그대로 나가고, x가 0에서 1 사이면 마이너스를 붙여나가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가는 이렇게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의 구간을 살펴보면 0에서 뭐까지는? 1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를 쓰면 되고, 1에서 3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x dx를 쓰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서 양수인지 어디서 음수인지를 일단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오케이? 52번 절대값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1하고 2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절대값 포함된 방정식, 부등식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그럼 요거 이제 범위가 어떻게 나눠줘야 돼? 1보다 작을 때, 1하고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요 함수를 fx라 둔다면 fx는 x가 1보다 작으면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는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그리고 1에서 2 사이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지.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돼. 그러면은 1. 그죠? 1.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양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분을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이렇게 하고 1에서 2까지는 이렇게 dx 2에서 3까지는 2x-3 dx. 여러분들 1 적분하면 뭐예요? 1 적분하면? 1 적분은 뭐야? x지 x.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걸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조금 편하게 좀 가보자. 그럼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야. 정적분은 넓이는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그지? 하지만 넓이로 이용해서 많이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함수 그래프의 그림을 알면 네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어?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x가 1일 때, 2일 때. 1일 때는 여기 중간 사이가 1이잖아, 1. 이렇게 연결될 거야.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많이 다뤄봤다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일단 그려놓고 0에서 3까지구나. 그러면 아 여기구나. 여기. 어이씨 대칭이구나. 어? 대칭이구나. 여기랑 여기가 대칭이구나. 어? 그럼 이거 한쪽만 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곱하기 2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생각하면서 가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이 함수의 종류가 이렇게 대칭이 되기 시작하면 어쨌든 정적분의 값이 기준 대칭 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같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넓이로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보통 넓이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일단 알고 구간을 살펴봤을 때 그게 대칭의 어떠한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좀 계산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로 갑시다.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대칭인 함수의 정적분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루는 대칭인 함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야? y축 대칭. y축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이제 불러요. 우함수를 나타내는 y축 대칭을 나타내는 성질에 대한 표현은 fx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함수에 속하는 y축 대칭이 뭐 있어? 다항함수 중에는 x의 지수가 뭐가 될 때?
짝수가 되는 경우는 다 y축 대칭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배운 거. 최근에 배운 거 코사인 함수죠. 코사인 함수. 코사인 x. 이런 게 이제 우함수야. 우함수. y축 대칭 함수. 오케이? 그럼 y축 대칭인 함수를 적분을 시킬 거야. 어떻게 적분을 할 거냐면은 적분의 구간을 대칭이 있게 이렇게 한번 적분을 해보는 거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를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그래프를 생각해보는 거죠. 함수가 y축에 대해 대칭이 될 거는 분명하고 적분의 구간 역시 어때? 대칭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적분을 하면 여기랑 여기를 합친 게 될 텐데 결국에는 요 반쪽알이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을 구해서 몇 배를 한 거랑 같아? 2배를 한 거랑 같다. 그래서 2배의 0에서 a까지 fx dx를 계산하면 되는구나. 정적분을 많이 하다 보면 적분의 구간에 넣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근데 0을 집어넣을 때가 편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y축 대칭일 땐. 두 번째,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르고요. 연속인 함수의 원점 대칭은 항상 원점을 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원점을 지난다 항상. 그래서 얘는 f-x를 마이너스 fx 이렇게 표현되면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냐? x의 지수가 홀수가 되는 함수들. 그리고 또 y는 sin x, y는 탄젠트 x 이런 것들이 다 원점 대칭 함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적분 구간이 대칭이 되는 상태에서 적분을 해보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원점 대칭인 함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x세제곱을 좀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원점의 대칭이다. 근데 적분의 구간도 대칭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잖아. 그러면 이 부분의 정적분 값하고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을 더할 건데 우리가 이걸 넓이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양쪽 색칠한 넓이가 어때요? 똑같죠? 근데 정적분으로 계산하면은 이 왼쪽 부분은 뭐가 나오는 거야?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오른쪽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정적분 하면 뭐 돼? 0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를 잘 알고 있고 대신에 적분의 구간도 대칭을 이루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절대값이 같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계산할 때 좀 우리가 편해요. 자, 다시 문제 한번 풀어보지. 봐봐. 이 55번 보세요. 55번 봐봐. 막 많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항이 몇 개야? 4개라고 4개. 이 4개의 항 중에서 원점 대칭인 거랑 y축 대칭인 거랑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지? 이거 원점 대칭. 얘 원점 대칭이지. 그럼 얘네들은 각각 정적분을 하면 절대값 같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적분하면 0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게 y축 대칭 함수 2개죠. y축 대칭 함수 어떻게 계산한다고? 2배에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3dx 이렇게 계산을 줄여준다. 알겠죠? 앞에서도 이렇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게 있을 거야.
정리해봤더니 적분 구간에 절대값이 같더라. 그러면은 바로 이게 딱 파악해가지고 기함수 날리고 우함수만 찾아갖고 2배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절대값 얘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요 함수가 뭐야? 우함수잖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우함수야 이거? V자잖아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물어본 거면 0에서 1까지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되는 거라고. 어? 그래서 계산할 때 이렇게 좀 그래프를 이용해서 넓이로 접근을 먼저 우선시하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58번.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봐봐. 여기 똑같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구간을 봤더니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연결이 되는 거야. 봐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3, 3이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2에서 2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 마이너스 1, 3까지 fx dx 더하기 3에서 2까지 fx dx라고 하면은 얘가 대문자 fx에서 마이너스 1, 3이고, 여기는 대문자 fx에서 3에서 2거든. 그럼 얘는 대문자 f3 빼기 대문자 f-2. 얘는 대문자 f2 빼기 대문자 f3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얘만 남아. 뭐가 남는 거야? 대문자 f2에서 대문자 f-2가 남는 거야. 이거는 지금 뭐야? 이건 뭐랑 같아? 대문자 fx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뭐 더 크든 작든 상관없이 시작과 끝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없애가지고 그냥 이어서 쓰면 돼요. 그러면 구간이 어떻게 됐어? 이뻐졌죠? 정리하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출연을 할 거고요. 요거 61번 요런 거는 자 이건 이거 다른 유형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정적분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적분의 구간을 대입한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어떤 상수의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fx라는 어떠한 이제 함수를 표현했다고 여기도 fxt니까 함수를 표현되는 건 맞는데 이 계산의 결과는 변수가 아니라 어떤 상수로 변하게 된다고. 적분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풀이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볼 거야. 6x로 시작을 하는데 뒤에는 뭐가 달려있어. 그치? 근데 이게 변수로 표현되는 게 아니야. 어떤 결과적인 상수로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그걸 우리가 k라고 표현을 합니다. 뭘 k라고 한 거야? 요거를 k라고 한 거야. 그치? 그럼 다시 봐봐. 이 k에 대한 관찰을 다시 볼게요. 그러면 k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 dt인 건데요. 요 ft 자리에다가 fx 그러니까 ft는 x에다 t는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6t 더하기 k의 dt 이렇게 쓰는 거랑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정적분을 해주면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고요. 3t 제곱 더하기 kt를 2에서 0까지 넣어주고 그러면은 12 더하기 2k가 k가 되더라. 그래서 k가 얼마야? k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k가 뭔지를 찾았으니까 그 나온 k를 다시 원래 있던 함수에다 넣어주면 fx는 6x 마이너스 12가 되고 f3은 6 이렇게. 이렇게 상수로 취급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67번)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뭘 조심해야 돼? 여기를 잘 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K라고 두시면 안 돼요.
자, 봐봐. 왜냐면 fx잖아. 그럼 x의 변수가 붙어 있는 거는 변수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여기는 x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 들고 다니는 거고, 여기서 지금 요 x 있지. 요 x가 여기서 말하는 x의 변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 x는 요 적분 변수인 t 기준으로는 변수가 아니야. 상수인 거야. 그러니까 요 x가 인테그랄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그냥 얘만 뿅 나가는 게 아니고 안에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xft 마이너스 2ft 이렇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dt. 그럼 얘가 x 나가서 0에서 2까지 ft dt랑 마이너스 2에 0에서 2까지 ft dt가 되는 거지. 더하기 x 세제곱에 fx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갖춰놔야 우리가 이제 상수로 취급할 수 있는 거는 요 부분을 상수로 취급을 하는 거지. 이걸 k라고. 그럼 얘도 k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fx는 x 세제곱 더하기 여기 이제 뭐가 돼? kx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갖춰놓고 똑같이 했던 거랑. 그러면 이제 k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 dt가 되는 건데, 요 ft 자리에다가 여기다 이제 t를 넣어가지고 다시 쓰는 거죠. 쭉. 그죠? 0에서 2까지 t 세제곱 플러스 kt 마이너스 2k dt. 그래서 이거 적분한 값이 k가 된다. 정리해서 k를 찾고, 문제가 뭐 물어본 거야 지금? 우리가 표현한 k를 물어보는 거죠? 그 k가 뭔지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계산이 많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 좁은 데다 풀지 마시고 연습장 이용하세요. 좁아요. 매우 좁아요. 적분 변수에 따른 변수인지 아닌지를 좀 파악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3번도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를 이제 K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요거 T는 여기 T에 해당되는 T니까. 근데 얘는 이제 이걸 K로 놓으면 fx는 4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인데, 지금 k라고 하는 표현이 0에서 1까지 t, f, t, dt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ft에다가 t를 곱한 거를 써주는 거야, 여기 안에다가 이제는. 0에서 1까지. 4t, 그러니까 t 곱하기 4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k.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맞게 정리를 해주란 얘기야. 그래서 식의 모양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를 제외하면 문제를 동일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8번. 까지 풉시다. 오늘 요 78번까지 풀게요. 알겠죠?